스피치 기법 강의의 문정의 강사입니다. 우선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말하면 대학에서 교육학 강의를 하고 있고 교육 컨설팅 연구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진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득을 잘하기 위한 스피치 기법을 꾸준히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서 역으로 지금 스피치 학원에서는 스토리텔링 관련한 스피치 강의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웠던 말 잘하는 법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메뉴는 무엇으로 할지,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갈지, 우리 삶 자체가 끊임없는 의견 제시와 설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의견을 잘 전달하기 위한 대화법이 중요한데요. 특히 소통이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분노의 사회라고 이끌을 만큼 그죠?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흔하게로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그리고 성별 간 갈등까지 가정에서의 소통 부재로 인한 이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소통이 왜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아마 대화의 상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남의 의견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불통이 있잖아요. 그게 대화의 상실인 거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대화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저는 특히 설득을 위한 어떤 대화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득을 잘하기 위한 말 잘하기 위한 화법의 요소로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강의는 제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순서를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훨씬 탄회한 이야기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높이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제가 일단 비워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강의 주제지만 일단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제가 저희 쯤한테 저희 소개를 했죠. 그죠? 제가 스피치 강사로서 오늘 강의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말할 자격이 있나요? 일단은 들어보니까 그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교육학 박사니까 교육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는 기본 요소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진로 상담을 하면 설득을 잘해야 되잖아요. 일단 대화 기본이 돼야 되니까. 그런 스피치 훈련을 계속 하게 돼서 학생으로 갔다가 지금은 역으로 스피치 학원에서 특히 검사들을 상대해서 대신원들을 쓰는 설득 기법까지도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스토리텔링입니다. 보이스 내는 강의다. 그런 강의를 맞음으로 해서 제가 그래도 전문가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들은 제시해주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도 이제 여러분들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공신력,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죠? 그럼 또 일단 외모는 한번 볼까요? 일단 외모가 신뢰가 갑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 안 보고 그죠? 원고를 안 보고 하는 이런 태도 제스처에 자연스럽게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가 목소리 톤. 목소리 톤은 저는 자신 없어요. 아직 사투리도 있고. 이런 목소리 톤도 여러분들한테 똑바른 발음으로 또박또박 말한 내용을 잘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 잘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하게 되면 동기 유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태도, 자신 있는 눈빛, 그죠? 이런 거. 그리고 또 자, 우리 옛말에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데 김치국 더 맛있습니다. 암만 내용이 좋고 있잖아. 내가 공신력 있어도 이 사람 지금 들으려고 하질 않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제목을 보고 저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러분은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태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해관계. 그 다음
개개인의 성향. 여러분들 저 개개인의 성향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알아요. 뭔가 끊임없이 배우고 싶은, 나이가 들었어도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은 이런 분들이 뭐라 하나 더 진심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분들. 그다음 제가 암만 공신력 있고 매우 재밌게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런 뭔가 어떤 설득을 잘하기 위한 논리적 합법을 통해서 논리 정연한 이유와 근거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 경험을 비교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잘 되겠죠. 그죠? 그럼 역으로 이런 내용들이 부족하면 설득에 실패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자, 설득의 심리학을 1장에 나있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죠?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제목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책을 보면 2002년도에 있잖아요. 이게 초판이 발행됐던 초판이 인쇄되었는데 2005년에 벌써 여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집에 책이 있었는데 보기는 봤는데 저도 뭔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이게 2002년부터는 아니고 지금 이게 2005년에 꽂혀 있었는데 이때 제가 봤어요. 관심이 있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때 보니까 92세, 2005년도에 92세. 그럼 지금은 뭐 엄청나게 뭐든 다 해버리고 제가 여기 관련해서 도서관에서 이런 책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정말 쉽게 잘 되어 있더라. 근데 이거는 뭐든 다 해버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건 왜 설득의 심리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설득이고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 요즘 공감 대화법이 센세이션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논리적인 말, 그거 중요하지만 이런 상대방의 마음 움직이기 위한 각가지 방법과 기술들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지금도 봤지만은 우리 일반인이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에서는 이 책을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자, 우리가 설득을 잘하지 못하는 제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그리고 설득을 잘하기 위한 기본 방법이 이 책에서는 수많은 기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설득의 3요소 이걸 뽑아봤어요.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한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다들 아시죠, 그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수사학의 종교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공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자, 어려운 말이지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대로 잘 이루어져야지 높은 설득력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천천히 우리가 한번 입장에서는 알아볼 거예요. 자, 평소 행동을 통해서 나의 호감도, 신뢰도, 공신도를 높여라. 저는 아까 제 자기소개에서 이 말 했죠, 그죠? 이 말 없이 그냥 제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감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청중을 향하는 명사들의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게 에토스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청중들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 한창 사춘기 애들한테 가서 그죠 설득의 심리학 그래서 말하는 잘하고 발표를 잘하는 거 이야기한다고 잘 들을까요, 그죠? 그런 이런 파토스, 공감 이런 것들이 잘 형성돼야 그죠 설득을 잘할 수 있겠죠. 제 강의도 성공적인 강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내용에 논리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순대로 가면은 설득력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차례차례대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보세요. 에토스는 연사의 공신력, 신뢰감, 태도, 다음으로 청중의 감정, 정서를 자극해서 공감이 일으켜서 설득력을 높이는 요소 파토스입니다. 다음 메시지, 말의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로고, 우리 로고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그렇죠? 에필로그, 프롤로그 이런 거 할 때 언어란 말입니다. 시간 내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우선 에토스는 자, 설득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즉 말하는 이의 성품, 공신력, 신뢰감을 줄 수 있는가, 또 확신에 찬 태도로서 그죠? 청중들을
집중력을 높이습니다. 관심력을 높이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초반에도 말한 것처럼 제가 그저 연사에 말하기의 말투, 태도, 그리고 확신에 찬, 열정에 찬 자세 이런 것들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인데 저는 지금 말로서 소리를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의 내용이 이제 언어입니다. 언어죠. 그런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뭔가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연사의 의향, 저는 지금 표준은 아닙니다. 부산 사투리가 강해서 그죠? 이런 어투지만 발음을 또박또박하게 하면서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느리게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어투, 속도, 크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비주얼 아까 이제 얼굴, 그죠? 몸매 뭐 다 해서 이런 자신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은 비주얼 스피치 이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메르비안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뭔가 전달할 때, 뭔가 언어로서 뭔가 어떤 내용을 쓸 때가 있거나 전달할 때 어떤 요소가 가장 영향을 미칠까 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과는요, 이땐 단서는 이겁니다. 말의 내용이 똑같다고 생각할 때, 자, 청각적 요소,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의향, 이런 톤, 이런 청각적 요소가 38%를 차지하고요. 그다음 시각적 요소. 얼굴에 눈빛이나 그 사람들의 친근함 이런 태도가 55%. 꽤 말의 내용은 후자 7%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내용이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말의 내용이 근거가 없이 그죠? 아무 혼맥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암만 좋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 잘해야 되는데 이런 시각적 요소 이게 더 중요하더라. 그러면 또 다른 예로서 우리가 첫인상 3초 효과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3초 효과. 첫인상 할 때 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딱 각인이 생길 때는 3초라는 거예요. 근데 이 3초의 첫인상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호감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 수십 배, 수백 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그 호감을 갖다가. 그래서 그 첫인상 외모, 태도, 그죠? 이런 복장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강의하다 다들 아시고 계십니다. 뭔가 상견례 자리라든지 면접 자리 할 때 깔끔하게 옷 입고 이발도 하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그죠? 그게 맞춰서 하고 이런 걸 우리가 그죠? 다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3조 효과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도 중요하고요. 외모도 중요하고 비주얼도 중요하고 말의 내용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바디랭이 힘주는 느낌과 감정을 전달할 때 진실성, 에토스가 연사가 상대방 청중들에게 이런 감정을 전달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 다음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이제 청중의 감정에 호소해서 공감이 일으켜서 설득시키는 요소입니다. 방금 에토스 이게 이제 연사의 fun행이라든지 공신력이 이루어진다면 파토스인데 여기 관해서 광고 상대방이 있잖아요. 이 감정에 호소해서 성공하는 요소 아니면 실패하는 요소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 혼자 하는 그 강의가 아닙니다. 드디어 멋진 남자 되는 거야. 정신조차 되겠구나. 면회는 자주 가줄게. 해피 포인트로 케이크 사줄게. 좋아 너무 행복해. 자 여기까지. 자 이거 광고 들으니까 어떻게 뭐 그릇저릇 잘 만드는 광고네. 아니 뭐가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아무 생각이 없다. 자, 요 세 가지 물어봅니다. 자, 무언가 잘 만드는 것 같다. 별 광고 따로 없네. 자, 뭔가는 이상하다. 그 다음에, 뭐 아무 생각 없다. 아무 생각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상하다 뭔가 하시는데, 뭔가 이야기해 주시죠. 뭐가 이상한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여기 시각적으로는 K가 하나 있고 네.
뭐 파리바게뜨 간판이 나왔을 네, 때 네, 빵집인 줄 알았는데 광고하는 네. 포인트가 보니까 또 뭐 국빵 뭐 예, 그게 키포인트예요. 네. 그래, 국방이 없는 그 뭔가를 파리바게뜨 해피포인트, 파리바게뜨 빵을 선전하려고 하는데 해피포인트로 선전하려는데 여러분들 본 적이 없죠? 저도 본 적 없어요. 왜? 싹 망한 광고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그 괜찮은데 이런 것도 있는데 당사자는 누구였어요? 국내 입대할 국방에 네, 국방을 얼마나 국군 장병 입장에서 이거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광고 내는 거예요. 국군 장병들 가기 싫어도 엄마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광고 있었으면 뭔가 달렸었을 건데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국군 장병들 갔다 온 남자들의 그까지도 열 받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 실패해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은 이제 폭삭 망한 광고의 예였고요. 반대로 청중 시청자들의 감정을 갖다 꽉 해서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킨 광고 여러분 바로 보면 아실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저 어릴 때 봤던 광고거든요. 지금도 그걸 조금 변형시켜서 했는데 이거 그때 정말 그죠 인상 깊었던 광고입니다. 이때가 1975년 때 광고였어요. 이게 그러면서 그 당시에 1위 라면이 누구였어요? 1위 라면 지금 농심이라고요. 쇠고기 라면 빨간 라면. 정말 불후의 1등이었고 다른 또 저 라면이 없었는데 이때 농심라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농부의 마음 전래동화 있잖아요. 형제 그죠 농부가 서로 같이 농사를 지어서 똑같이 나누어 줬다는 그러면서 그죠 반중에 형은 동생 곁단에 동생은 형 곁단에 갖다 놨는데 어느 순간 아침에 자고 나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왜 그렇지 하는데 가다가 밤중에 달이 밝은 밤중에 둘이 딱 맞췄을 때 정말 그 두 사람이 그죠 형님 이랬었던 그 모티브를 가져와서 이 광고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2회주였던 농산물 경시인데 맛이 없었었는데도 그걸 2등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추격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왜냐하면 특히 또 거기가 1970년대는 우리 전체 한국 전체가 산업화가 되면서 있잖아요.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 도시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때 도시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바빠가지고 그죠.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있잖아요. 향수를 일으켰던 청중들 감정을 일으켜서 그래서 78년도에 당시에 농심이 이 회사명이 아니었고 롯데공업 출신 회사였거든요. 근데 78년에 농심이라는 회사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제 역전의 발판이 있는 광고였거든요. 그 얼마만큼 그죠? 둘 다 똑같이 국군 장병이 위로할게 여학생들이 그 해피포인트로 파리바게뜨 사서 위로해주러 갈게 했는데 그 한마디 생각한다고 희화시켜서 재밌게 철들겠네 이 한마디 있잖아요. 분쟁상에서 아예 광고도 못하고 폭삭 망한 광고의 대표적 주자고 농심라면 지금도 우리가 보는 우리 향수 양보하는 마음 이런 것들 지금도 오리온 초코파이 정하면서 바카스 이런 감성 지금도 그 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으로 상대의 자기만의 입장을 듭니다. 에토스, 연사의 신뢰성과 다음으로 파토스 잘 알려준 방법입니다. 자, 우리 초반에는 이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합법에는 제가 이제 제 이유를 들면서 외모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반대로 이제 설득력 없어지는 합법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그죠? 자기 주장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자, 문해력, 어휘력, 배경지식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논리적 합리적이지 못한, 이제 이게 우리 맨 마지막에 해야 될 로고스입니다. 그 다음에, 암만 좋은 내용이라도 있잖아요. 핵심을 모르고 줄줄이 말을 하는 그런 거겠죠. 이런 것만 안 해도 대화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연달아, 이번에 광고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 선생님 진짜 짜증나요. 자, 역시 사랑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사건인데요. 직접 음성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사랑해요. 그거 5월에 더 우리는요. 일반
이슈가 되고 있는 학부모 갑질 사건인데 우리 애들 문제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림자는 알지도 말라고 정도로 동경인데 요즘 이런 사태들이 필요하고 방금 어떻게 되노? 저는 세자매요. 세자매? 네. 체형, 체령, 체님, 체리, 체수 이렇게 해서 그럼 뭐 세자매가 아니잖아. 강아지. 어디부터 강하지? 이해하셨어요? 한 번 더 여기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선생님 짜증나요. 거기 한번 볼게요. 거기 느끼시죠? 방금 우리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까지 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있나요? 없어요. 처음부터 짜증내려고 있잖아요. 했었던 거고 로고스도 그 내용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 상대로 공문이 2장이 나갔대요. 전체 건강검진하고 구강검진 2개를 내라 했는데 사람들이 전체 건강검진을 보고 구강검진을 안 보냈대요. 그러니까 안 보낸 부모들이 많아서 그 애들만 따로 그냥 말을 하면서 공문 하나 다 보냈대요. 그런데 이 학부모는 왜 냈는데 계속 짜증나게 보내노 하면서 그것도 선생님이 뭔가 말을 했죠. 저 왜 그러시나요? 하면서 짜증나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경중이라서 지금 다른 선생님 맡고 있다 하는데도 그게 무슨 상관이고 너가 인수인계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가 너 이딴 식으로 하면은 공사 이런 데는 다른 데로 바로 잘렸을 거다 하면서 이러면서 막말하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왜 콜센터 이런 데 상담하는 거 직원들 보면 감정 해소라고 그죠? 근데 요즘 그런 데 가면은 그죠? 말 한마디라도 수고하십니다 하고 논리 정연하게 딱딱 말하고 끝났을 때도 정말 많은 도움 됐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 얼마나 그죠? 이슈가 한다 지금 이것들부터가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다들 웃었었는데 저도 이거 쇼츠에 보고 너무 황당했었어요 정말. 근데 이제 이 채연이라는 이제 아이돌 중에 한 명인데 유명한 애래요. 그런데 이제 꼰대라고 요즘에 밤자 하는 있잖아요. 그거 요즘 유튜브에 이제 하고 있는데 한 사람한테 모셔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 보고 이제 그랬죠. 자 형제가 어찌 되노 하니까 세 자매입니다 이랬죠, 그죠? 세 자매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도 뭐 자기 이름 말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체리 채소하니까 처음이 군대가 뻥 뜯죠, 그죠? 세 자매라 해놓고 왜 5명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 반응이 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반응이 돼서 자기도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키우는 개인데요. 이러면서 또 뒤에 내용도 말이 안 통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답으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세 자매라고 해놓고 5명이 이름을 말하면서 있잖아요. 놀리지 못한 자기만의 합법으로서 자기만의 생각으로서 말을 한 거예요. 자매는 나도 몰라. 네. 그러니까 세 자매입니다 해놔놓고도 이제 그 의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문화의 차이가 크대요. 우리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걔는 집안에 들이지도 못하는 바깥에서 있잖아요. 똥개. 그러니 반려견은 그냥 애완견까지 했었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죠 이렇게. 근데 지금 어때요? 가족 순위 서열에서 남편보다 쥐가 1등인 개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수성로 가보시면 있잖아요. 개들이 진짜 산책 많이 시키는데요. 또 거기서 VIP 개들은요. 유모차를 타고 있어요. 맞죠? 없고 이라고. 그게 문화의 차이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체리하고 채소는 있잖아요.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민중의 문화의 차이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우리는 세자매인데 언니하고 이렇게 있고 뒤에 체리 채소는 우리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잘했었으면 그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하는 차이.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동의하시는 분 들어오세요. 너 알바하니? 요즘 알바하니? 이런 말하는 있잖아요. 상대방 사실은 나 알바하려고 했는데 이거 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지금 뭔가를 알바를 추천해 주려고 알바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 너 지금 알바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내 이야기 못 들었어? 도로 짜증만 낸다. 그게 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일부 애들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 말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보스 아까 7%지만 이 7%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말의 논리인데 논리 좀 알아요. 자, 일단은 세자매 하면 세자매에서 세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거 핵심을 찾아. 세자매, 나, 내가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이거 핵심을 하는 거. 근거를 제시해. 아까 거기는 세자매를 놓고 5명의 체리 채소까지 넣어버리면 이유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장은 짧고 간단해요. 이야기 잘하는 매력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간단 명료하게 재미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단 명료하게 논리 정연하게 계력이 쑥쑥하게 말하는 것도 말 잘하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요소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도 1등, 2등, 3등을 뽑아본다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이 가장 이건 정답은 없어요. 어떤 내용들이 가장 중요할까? 세 개가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누가 멜본 태도 높다. 거의 난 모르죠. 공중에. 네,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설득력을 요새는 아까 외모, 저의 외모 있잖아요. 좀 이쁘다고 봐주시면 괜찮지만 좀 뚱뚱하거나 뭔가 있잖아요. 자기 관리도 못한 사람 다이어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 안 되듯이 외모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타고난 외모는 그죠. 일단은 외모로 먹고 들어갑니다. 그죠? 어디 우리나라 특히 외모 지상주의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능력에 똑같은 사람 뽑는 나라는 이왕이면 호감 가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그 외모 바꾸기 어렵습니다. 태도는 어떨까요? 태도는 그래도 바꾸기 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복장도 바꾸시고 목소리 톤 바꾸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연습을 하면 연수하면 안 돼. 하기는 돼요. 네. 아나운서도 어떤 경우에는 보면 역으로 발음을 잘 못해서 말 더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잘하게 되어서 아나운서가 된 이유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운서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스피치 차원에서 특히 마이크 되면 또박 말을 잘합니다. 근데 지금 좀 덜한데요. 초반에 경기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말이 너무 빨라요. 말의 목소리 뭔가 달라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스피치 학원에 가서 더 사람들 앞에서 떨면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만 하다가도 이래 개인적으로 가면 있잖아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요. 자신의 그 본연의 목소리 있잖아요. 특히 감정적일 때 톤이 높아가면서 말이 빨라지면서 왜 화를 내요? 저는 화를 안 내는데 그런 어투를 바꾸려고 정말 노력해도 일상생활에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흥분하고 뭔가 자기 고향 사람들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사투리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 뭔가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이거 있잖아요. 지능의 영역입니다. 다른 거는 훈련하고 무조건 하면은 근데 이거는 지능의 영역이에요. 아까 우리 동아리에서 뭐 활동하면서 뭐 다른 강의 시간에 공감에 관한 그때 대학법을 아치란 대학법 하면서 들으셨대요. 그때 어떤 내용이었어요?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뭔가 이래 하소연할 때는 공감을 한다고. 또 너무 선생님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여러분 말이 맞아. 뽑아라 하면 처음에는 받아주지만 두 번, 세 번 때는 또 기분 나쁠 때는 내 약 올리나.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때 달라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맞죠? 자기 마음도 몰라요. 그리고 개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말한다는데 상황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죠? 이런 지능의 영역은 우리가 그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들 있잖아요. 인터뷰 잘하는 사람들 있죠. 오바마 스피치 이런 사람들 그냥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노력해서 뒤에서 있잖아요. 그 내용, 연설 내용부터 잘해서 어느 순간에 제스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내용까지 다 이전 피나는 훈련을 하고 수백 번을 연습하고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으로서는 전문적인 이런 아까 설득의 심리 있잖아요. 그 내용들 진짜 많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하나 이거 있죠. 이거는 쉬울까요? 쉬울까요? 책을 많이 보통은 또 어려워하거든요. 공감적인 대화법을 익히면 더 한다는데
역으로 논리적 학습도 간단하게 우리가 저같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경우에는 스피치 학원이든 이런 논리적인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하다 보면은 이 논리적 학습만 있잖아요. 잘 사용해도 오해 소지도 없고요. 아까 의력 같은 그런 경우에도 정확한 의력을 사용하고 짧고 간결하게 말하다 보면 오해 소지도 없고 네 말하는 결론이 뭔데 얘기가 산에 가서 내가 무슨 잘겠지 감지할 수 있다. 그럼 역으로 다른 쪽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장에서는 제가 에토스 공감 파토스도 중요하지만 이 로고스에 대해서 집중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말할 거예요. 그것도 간단한 3가지를 말하겠습니다. 두갈식 화법, 미갈식 화법 들어봤죠? 말이나 글을 주장할 때 그 핵심 근거가 앞에 먼저 말하고 뒤에 이유나 근거를 말하는 게 두갈식이고요. 미갈식은 어떤 상황에서 뭐 가설이나 연구를 할 때 이런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이러하다. 주제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는 오해 소지가 잘 없어요. 왜? 주어 나고 서술어가 바로 나오니까 부정어라든지 긍정어. 그래서 왜냐하면 because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간단해요. 근데 우리 한국말 어때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 그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이 뭔데? 너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니 지금까지 내 이야기 못 들었노? 알아서 들어야지. 그래서 두갈식 합법은 글이나 말이나 두갈식 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어와 핵심 메시지를 갖다가 먼저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나 근거를 뒤에 덧붙이면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순서를 어떻게 말을 할까? 두갈식으로 할까? 미갈식으로 할까? 또 어떤 키워드를 쓸까? 미리 생각을 해서 말하면요. 저 사람 말이 깔끔하게 잘하네. 저도 일상생활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려고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직장생활에서 그 스피치 학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CEO, 그죠? 대기업 CEO의 상대로 이제 언어 스피치 코칭을 하는데 그러면 대표님은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물어봤대요. 뭐였을까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복장이 터진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사장님한테 들려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됐을 때도 뭔가 사장님 조언 있잖아요. 저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래서 됐단 말이야 안 됐단 말이야. 사장님 이번 건은 뭔가 협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뭐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러면 그죠? 화도 좀 덜 날 건데 뭐 저거 누가 CEO는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 상대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결과가 안 되도록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런 상황도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하나같이 자기 이야기만 이러면서 그 결론은 됐다 안 됐다.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환자들한테 긴급한 수술하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쇼트에 그런 거 보면 그 스타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스텝이 나왔을 때 5시간을 거쳐서 심장수술해갖고 보통 1시간에 끝난데 5시간 걸려서 나왔는데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수술은 정말 어렵죠.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상황을 더 봐야 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래 살았단 말이야. 어떻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뒤에 스태프가 성공적으로 수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럼 당장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때서 못 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중환자실에서 얼굴만 볼 수 있습니다. 알아보라면서 바로 그 자기 위에 있는 선배 레이저 교수님 이런 식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면서 그 의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인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하고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짧은 시간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내분 업무라든지 이런 거 뭔가 부탁하고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짧은 시간에 이런 두 가지 합격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일상생활에서도 두 가지 합격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아까 같이 때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의견을 말해도 조심스럽게 부인의 남편의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보 이번 토요일 날에는 강릉에 가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하면 있잖아요. 부인이
갑자기 궁금증이 일어나죠. 뭐 때문에 집중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의 삶은 제한과 설득을 인속해서 두 가지로서 먼저 제한하는 아까 궁금증도 높아지면서 집중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앵커리 효과라고 하나가 있어요. 이 앵커리는 우리가 항해하는 선박이 있잖아요. 어떤 한 항구에 정착했을 때 무엇을? 닻을 내립니다. 이걸 앵커리라고 하는데요. 이 닻을 한번 내리면 있잖아요. 딴 데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협상이라든지 제안을 제시할 때 있잖아요. 먼저 특 5,000원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요. 그게 기준이 되어서요. 그것으로 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괄식 합격이 일상생활에도 괜찮고요. 무엇보다도 두괄식 합격이 중요한 때는 면접에서겠죠. 우리 선생님들 사회생활하면 면접을 당하기도 하고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뭐든지 스피치하겠으면 두괄식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도 정해지는 거예요.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혜 씨의 업무적 강점이 뭐예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떨리지만 말을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업무적 강점은 뭐뭐입니다. 살면서 가장 슬픈 때는 저기 언제죠?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이거보다는 제가 살면서 가장 슬픈 때는 어디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보시면 깔끔한 면접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합니다. 이건 면접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가 그죠 두괄식 합법으로 뭔가를 의견을 제시하자고 했었으니까 우리 체리 채소 있잖아요. 그 문에 있는 자 날씨가 좋습니다. 이 말은 뭔가 그죠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뭔가 새로운 사람 만났거나 아니면 좀 어색한 거 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그죠? 근데 웃자라고 웃자라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거 한번 뉴스에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 사이트에서 카페 사이트에서 뭔가 행사를 했나 봐요. 근데 그 행사가 사이트가 뭐 고장이 나서 뭐 컴퓨터 문제로 오류가 생겨서 뭐가 접속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카페 사이트에서 게시판에다가 자 뭐 어떤 문제점으로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뭔가가 지연되어서 심심한 그걸 뺐었어야 되는데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 순간에 댓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무소리 샀노? 우리가 심심하다고 우리는 지금 접속이 안 돼서 시간 낭비인데 무슨 복잡이 터지더라는 댓글에 있잖아요. 폭주했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었어요. 저도 본 기억 있으시죠? 심심하다. 그러면서 또 막 요즘 MZ 세대는 아니지만 의기력 부족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사흘이나 한문 공룡이잖아요. 그래서 나그를 젊은 애들한테 테스트를 해보니까 1, 2, 3, 4 하루 이틀 사흘 나오는 게 3일, 4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우스갯소리 있겠는데 이런 의기력 부족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의력이 부족하게 되면 문해력이 떨어지면요. 문해력은 글과 말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해력을 이루는 게 의력과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우리도 체리 채소했을 때 센스 있게 하면 체리 채소는 니네들 반려견이야 이제 말해서 할 수 있겠죠. 세 자매였으면 나머지는 그러면은 네가 좋아하는 뭐뭐뭐야 하면 센스 있겠죠. 뭐 어떻게 아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우리도 그 이제 배경 지식 요즘 애들 문화적 차이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꼰대같이 요즘 애들은 뭐 의력도 안 되고 뭐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은 반려견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과의 소통으로 이해는 안 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고 문해력이 부족하면요. 일단은 어저께 우리 무슨 날이었어요? 그때 국어가 작년보다 수학은 원래 어렵고 국어가 작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킬러 문화가 그러니까 없애는 순간에 변별력이 없으니까 국어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변별력이 영어였거든요. 영어는 이제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 90점, 80점 이런 식으로 1등급, 2등급 나누었으니까 그러니까 국어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해력 이거 잘 익히려고 하려면 우리 여기 용학 시간이 좋죠. 다양한 독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자녀들 책 안 좋아하니까 유튜브 쇼츠 저도 마찬가지예요.
책들을 많이 보면서 배경 지식도 들고 우리도 지난번 제가 지하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 계시는 건 모르겠어요. 배움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말을 잘하고 상대방이 공감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이런 배경 지식, 이슈들을 알아야 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말 잘하는 거. 한 줄 요약하기가 좀 유행입니다. 이건 책들도 많죠. 한 줄 요약. 댓글에도 있잖아요. 자기 생각 짧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큰데 간단히 말해. 내가 말하고 싶은 만큼 지금 시간상 간단히 말해서 내 요지는 아까 두 가지 앞으로 이렇게 간결하게 말하는 거. 그러면은 간결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말하는 명확한 주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주장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뭔지 한 단어만 말해도 되잖아요. 요거 하면 우리 어느 정도 한 10년, 20년 살다가 뭐 눈빛만 봐도 넘어가죠. 진짜 저 깜짝 놀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제가 말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니까 당연히 알겠지 생각하는데 뭐 맞죠 이제 역으로 그래 되면서 그 하면서 있잖아요. 말이 안 나와요. 알고 있는 내용은 있는데 단어가 생각 안 날 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키워드를 일단은 말을 찾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일단 한 줄 요약하기 위해서 6학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장문할 때 배우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하면 누가 누구하고 이것만 잘해도 있잖아요. 단결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말 잘하는 법 6학원칙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또 뭘까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why 이런 책들도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해?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아무르 영화 보신 분 있었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지하에서 아무르 영화 봤거든요. 그러면 아무르 영화 어땠어? 같이 봤죠, 그죠? 어땠어? 뭐 그저 그랬어. 재밌었어? 뭐 재미는 없는데 그저 그랬어. 일단 그렇게 맞죠? 그죠? 그때 그 주인공이 그때 남자 주인공이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고 좀 가슴이 그래서 그래도 재밌었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까 이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특히 사춘기 애들 때 말하기가 싫은지 생각하기가 귀찮은데 몰라. 그냥요. 제가 석사 때 가해를 했었거든요. 걔를 어릴 때부터 가해서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 제가 가르치고 일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뭐 물어보면 그냥 몰라요. 그래갖고 쟤 나중에 연주 갔을 때 어떻게 하지? 너 영어도 잘하려고 하려면 국어로 표현을 잘해야지 영어로 번역이 돼.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데 걔가 있잖아요. 자기가 해커 있잖아요. 하이트 해커 있잖아요. 그거 할 때는 저한테 있잖아요. 얼마나 잘하고 눈빛이 딱 하는지 자기 관심과 흥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있잖아요. 애들도 시작해서 우리도 밥을 먹었다. 어저께 어떤 식당에 가봤는데 내가 먹어봤어. 요즘 유행하는 횟집 그 간 건데 맛있었어? 맛있었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맛있다 해서 가봤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맵기만 맵고 짜기만 짜고 자기는 그 입맛이 안 맞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말할 때 좀 짭조름하게 맛있었어.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말을 하면 오해 소지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유와 근거 말하는데 이유는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영화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늙은 모습에 대해서 여자 주인공도 정말 신데 내가 정말 나이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있잖아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근거는 사실의 팩트에서 어떤 내용들을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치매 발병률이 몇 프로인데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런 근거를 말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데 맛집이나 영화관에 있을 때 좋았다, 별로였다, 끝날 게 아니라 평상시에 왜 내가 맛있게 생각하는 거지? 자기의 이제 식성도 알게 되는 거예요. 식성도 변하거든요. 자기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이 점점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 왜 재밌었지? 그런 거 항상 생각해보는 거. 그러면서 뭔가 말할 때 어제 아무리 영화 봤었는데 정말 너무 멋졌어. 그 남자 주인공이 역을 너무 잘했던 것 같아. 어떤 상을 받았던 것 같아.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뭐가 배우잖아요. 아무리 영화 봤는데 그저 그래서 끝나면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아요. 남편도 아들도. 뭔가
대화가 통해. 엄마 그런 영화 어떤 영화야? 아 나 거기서 내가 있잖아 그죠? 안락사 자기 존재라는 그런 안락사 그런 문제였는데 나도 그때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 그래서 자식 앞에 이야기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대화가 이렇게 영화 공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그래서 이런 팩트, 근거를 잘 만들려고 하면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라든지 통계 자료죠. 우리가 그때는 이 내용 괜찮은데 다음에는 이 얘기 한번 내려가서 말해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있죠. 막상 말해보라고 요 아까 그때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냥 알았다고 인지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사실을 그냥 잘 알았다고 착각하는 거고요. 그 말을 남들한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트 달고 다니는데 수시로 모르는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 보고 하면 이 사람 정말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뒤에서 팩트를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나 이런 걸 암기, 기억하려고 노력하든지 아니면 메모하는 습관이 되게 논리적 가치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그거. 단순히 좋다, 나쁘다, 맛없다 이게 아니라 그죠? 추상적, 개인적 감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을 정보를 해서 믿음, 신뢰감, 에토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냉장고를 하나 우리가 이제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냉장고도 바꾸고 그 시스템 에어컨 있잖아요. 바꾸려고 하는데 LG가 좋을까요? 삼성이 좋을까요? 양자택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냉장고에서 한 10년 썼으면 거기에 불편했던 점이 잘 되어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는 가격도 봐야 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가장 주안점 점이 뭘까요? 메이커의 인지도. 인지도. 그래서 저는 LG 시스템 에어컨이었고 똑같은 드샵 아파트인데 부산에 있는 조카 신혼집은 삼성이더라고. 오예. 저는 장고장이 없는 LG여서 좋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같이 사용해보니까 장고장이 전혀 좀 김치 냉장고 20몇 년째 쓰고 있거든요. 28년째. 이번에 이사 갈 때 버리고 새 걸로 싹 바꾸려했는데 집에 와서 딱 닦아갖고 딱 새 아파트 갖다 놓으니까 인물이 훤하더라고요. 그래서 28년째 지금 쓰고 있어요. LG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에는 제가 김연아 있잖아요. 김연아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김연아 거 샀어요. 에어컨도 삼성 사고 TV도 사고 진짜 그게 후광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김연아가 선전할 때 이쁘기도 이뻐서 있잖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사고 싶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까 여기에 설득이 심는 광고에 잘 하는 거.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사회적 효과, 후광 효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여보 나 이번에 LG 조금 비싸지만 LG 디오스 냉장고 사기로 했어. 왜 말을 하면 내가 10년간 좀 사왔는데 정보장도 없고 가격도 조금 비싸지만 어떻게 보면 더 낫고 세계 1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설득의 3요소 말하는 이의 성품, 공신력, 에토스까지 이야기했고요. 그죠? 그다음 청중의 감정, 아까 광고를 통해서 그죠? 아까 철들겠네 하는 장병의 그 슬픈 심정을 갖다가 그죠? 농락했다고 해서 폭삭 망한 광고, 농심, 농부의 마음 이런 공감, 그죠? 대화법에 관해서 호소하는 파토스가 있었고요. 또 방금 봤던 단시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주관식 화법, 그다음 독서나 그죠? 주의 이슈 등을 통한 그다음 문해력. 다음으로 한 줄로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명확한 주제 키워드를 찾아서 간결하게 말하는 것. 이게 말 잘하는 요소의 설득의 심리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감 작법이 요즘 더 유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메르디안의 법칙에서 있었죠. 7%의 말의 내용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주저리 말하고 그죠? 간결하게만 말을 해도 일상생활에서는 있잖아요. 오해 소지도 없고요. 공감을 잘못해서 와이프, 남편의 화를 보두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단기간에. 그래서 일반인이 공감적, 심리적 합법을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알고 싶으면 그 인터넷에 보면 그런 이게
이런 방송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보이스라든지 있잖아요. 조금 더 남들과 좀 친근한 말투라든지 남들 앞에서 우리 대사라든지 자기 소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면 스피치학에서 단기간에 배우는 방법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로고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몸짓 언어 태도 이런 것들은 취직생활에서 잘 들어주기만 해도 경청만 잘해도 먼저는 그렇죠. 그래서 경청, 자기 주장도 논리적으로 하되 경청도 잘하자. 이게 오늘 우리 강의의 주 핵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